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 일명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3년 만에 진행되는 재협상입니다. 세계면 오늘은 영국과 유럽연합에 논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북아일랜드 협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조윤지 외신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아일랜드 협약이 뭐예요? 네, 이건 이제 브렉시트 회담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그 브렉시트 회담 과정에서 나온 세부 사항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 단일시장 안에 남아서 그대로, 그러니까 브렉시트 예외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 규제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래 북아일랜드 협상인데, 네. 이 협상이 발효되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불만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협약이 발효되고 나서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긴 하는데요. 예. 여기도 영국 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영국과는 분리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유롭게 유럽연합하고 원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떠났잖아요. 예. 근데 북아일랜드만 예외적으로 예전에 예외적으로 유럽연합의 과거 규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일랜드 섬 북쪽에 있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만 따로 떼기에는 아일랜드 국경하고 있으니까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섬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유럽연합 회원국인처럼 그렇게 예. 이제 지위를 주게 된 겁니다. 예. 북아일랜드 가는 국내 이동 물품까지 통관,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검역 대상이 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북아일랜드로 식료품이 들어가는데 이제 통관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영국 땅이어서 아무 상관없이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이제 탈퇴하면서 예. 이게 영국이지만 영국이 아닌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닌 나라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물품이 왔다 갔다 할 때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고요. 차질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국과 통합을 요구하는 연방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 협약이 영국 본선과 북아일랜드 간의 경계를 강화한 협약을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새 협약은 뭐냐? 예. 그래서 새로운 합의는 영국의 본섬과 북아일랜드 간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영국 국내용에는 통관, 검역 절차를 면제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럽연합에 다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네. 마치 예. 네,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개정되는 부분인데, 영국은 아시겠습니다만 섬이 이제 큰 두 개의 섬이 있는데요. 예.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이제 여기 같은 한 섬에 있고, 네. 여기에서 생산된 상품이 바다를 건너서 북아일랜드 들어갈 때는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상품에 대한 유럽연합 기준에 부합되는 조사를 받고 관세 처리, 세관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불만인 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라는 한 나라인데 네. 북아일랜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북아일랜드는 그냥 원래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처럼 인정해 줄 거야. 네. 이렇게 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우리나라인데 맞아요. 왜 EU 기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들어갈 때 통관 밟아야 네네. 돼? 불만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폰데어 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리시 수넥 총리가 장기간에 좀 논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거기서 팔리는 최종 물건은 관세 절차를 생략하고 오로지 북아일랜드를 경유해서 거기 바로 이제 경계가 있으니까요. 국경을 건너서 아일랜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로 가는 술수품에 대해서만 관세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다시 하게 됐고요. 이게 거의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 나온 얘기고요. 27일, 예. 현지 시각 27일 날 예. 협상을 하게 됐고 아마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이 찰스 3세 국왕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브렉시트 할 때부터 사실 북아일랜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랬다가 그거 그냥 어중간하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네. 결국은 이게 문제가 터져버리고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실 브렉시트 자체가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고 예. 특히 이제 이게 통과가 됐었을 때 찬성이 51.9%, 반대가 48.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찬반이 굉장히 팽팽히 맞섰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도 또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세부 사항이 있어서 불만 사항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조율하면서 이 통관 절차를 이렇게 완화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벽이 있었는데. 네,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건도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고, 네네.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네, 통관 절차가 이제 간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이번 협상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아일랜드 연방주의자, 브렉시트 지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아일랜드 연방주의자는 그 북아일랜드 내에서도 영국에 좀 더 친화적인. 예. 우리 영국이 더 좋아. 영국과 좀 더 같이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쪽이고, 네. 브렉시트 지지자 여전히 협상에 반발하는데 왜냐하면은. 어쨌든 북아일랜드에 이렇게 유럽연합 무역 규칙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반대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진행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게 분명히 영국 땅인데 왜 유럽연합의 무역 규정을 예전처럼 그대로 적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반대를 하게 돼서 협상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수정을 하게 된 거죠. 정반대로 간 거네요. 네, 원래 이제 브렉시트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기로 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영국 땅인데 왜 유럽연합 규정을 받아라고 말하면서 영국으로 그냥 해버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상에 반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영국 수상이 나서서 다시 협상을 하게 된 건데 이 사람들 주장은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의 무역 규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보수당 내에서 브렉시트파를 이끌고 있는 마크 프랑스와 의원은 우리가 원했던 것은 유럽연합 법이 북아일랜드 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 아예 사라지고 북아일랜드가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같은 이 똑같은 나라로서 같은 제도하에 놓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국에 속해 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혜택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편할 거면 다 같이 불편해야지 왜 북아일랜드 너만 뭔데 아일랜드랑 국경을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러니까 뭐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예. 좋은 것만 다 골라가냐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아일랜드는 구교와 신교도 모두가 살고 있는 곳이고 지금은 이제 영국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굉장히 이제 유혈 사태도 많았었고 그렇죠. 아일랜드와 통합되고 싶어하는 쪽도 있고 영국과 통합되고 싶어하는 쪽도 있고 결국 그런 과정에서 아일랜드 섬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결국 영국령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이 영국령이지만 본토 섬이 아닌 아일랜드 섬 북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아일랜드 공화국가 접해 있는 그 자체가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영국령이고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다른 나라긴 하지만 그 사이에 북아일랜드가 위치하면서 사실 좀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남아있을 때 아일랜드가 남아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모든 물건과 서비스와 사람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고 결국은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유럽 사이에 없었던 국경, 물론 실제로는 존재했지만 그동안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은 국경이 좀 더 확실하게 졌고 물자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해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영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좀 이제 강성 보수 쪽에 가까운 원래 브렉시트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국처럼 똑같이 북아일랜드 이렇게 우리 영국처럼 다 똑같이 규정을 해야 적용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을 겪어. 북아일랜드에서 우리 그러면 분리독립할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브렉시트 할 때 북아일랜드가 분리독립 시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웨일스, 스코틀랜드,
브리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사실 또 자치정부로 구성이 된 연합국가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지역마다 자치권이 보장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아일랜드도 이럴 거면 독립을 하겠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 맞아요. 이제 유혈 사태를 거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늘 그 안에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영국은 더욱더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좀 더 영국이야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일랜드 섬의 원주민들이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이제 병합을 해야 된다는 구교도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한 영국과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 맞다는 개신교 이 두 지역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북아일랜드 안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 충돌을 하면서 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영화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피해 일요일 뭐 이런 네, 게 그런 네.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또 다니엘 데일루이스가 나왔던 뭐 나의 왼발 그런 것도 이제 북아일랜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을 같이 다뤘던 건데 어쨌든 이 평화를 유지하는 최소의 조건으로 아일랜드 공화국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없애는 것으로 일단 뭐 좀 어쨌든 좀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영국이 유럽연합 멤버일 때 말씀인 것처럼 단일 시장, 관세 동맹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경 문제가 없었는데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관세 절차가 복잡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브렉시트 얘기들이 나오는 거 하고 지금 신선식품 물가가 막 치솟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관련이 있는데 일단 뭐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 그리고 한일 업체에서 뭐 토마토 오이 1인당 구매량을 3팩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뭐 다른 유통업체도 상추, 브로콜리, 뭐 샐러드팩 이런 것도 1인당 뭐 3팩까지만 구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인당 몇 개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국의 환경식품부 장관 얘기로는 이게 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정도 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부 측 설명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식품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토마토의 거의 95%, 상추의 90%는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날씨가 따뜻한 스페인,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거를 수입을 하는데 최근에 스페인의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작황이 좋지 않았고 아프리카 쪽도 물난리가 나면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로코는 이번 달 초에 뭐 토마토, 양파, 감자 이런 거 수출을 금지하기까지 했고요. 뭐 유럽 수출까지 막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출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영국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영국 이번에 겨울 국내 생산 농산물과 네덜란드 수입품으로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는데 작년에 전기값 급등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온실에서 키우는 작물 재배가 어려워져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건 정부 설명입니다. 아니 근데 뭐 원래 없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 EU에 포함돼 있었을 때는 네, 맞아요. 뭐 이런 신선식품도 자유롭게 EU 안에 있는 국가들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가 뭐 모자라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연합 내에 같이 있었으면은 물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관세도 없으니까. 수입이 뭐, 아니죠. 뭐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벨기에에서 계란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거기 좀 잘 안 된대. 그럼 우리 뭐 다른 나라 뭐 스페인에서 좀 가져올까? 이런 게 되는데 지금은 영국이 완전히 유럽연합에서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물건들을 가져올 때는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 그러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영국처럼 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수입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면은 사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프리카 수입을 한다 치면. 근데 이런 사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브렉시트 여파가 미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결국 단일시장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급할 때 좀 옆에 나라에서라도 좀 빨리빨리 구해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회원국인 뭐 아일랜드도 신선식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측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입업자, 도소매업자들은요 브렉시트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쨌든 채소 등은 영국 국내 생산이 적고 공급망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해서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주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은 건 사실 아니냐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유럽연합의 농민단체 관계자는 채소 공급이 빠듯해지면 공급이 단일 시장에서만 머물고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영국이 유럽 시장 단일 시장 밖으로 나간 것 자체가 이번 사태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유럽의 신선식품 농산물협회 측에서는 영국으로 가는 트럭이 빈채로 돌아와서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가는 그런 트럭들이 잘 안 오는 것 아니냐 결국은 들어왔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은 여파를 미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 얘기하시니까 떠오르는데요. 코로나 시작된 직후였었나요? 맞아요. 트럭 기사가 부족해가지고 영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운전면허 따가지고 영국에 취직할까 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급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영국에서 트럭 운전사 부족 때문에 탱크로리가 안 가니까 주유소가 문을 닫고 슈퍼마켓 야채가 못 들어가니까 진열대 물건이 없고 그래서 대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 대륙에 잠재적인 공급망까지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파가 많았습니다. 당시 외신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대형 수송차 운전자가 부족한 거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슈퍼마켓에 식품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영국 도로 운송협회가 2021년 6월 달에 616개 업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퇴직, 근무규칙 변경 또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19에다가 맞아요. 저임금 때문에 업계를 떠나는 운전자가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게다가 말씀드렸죠. 유럽연합은 인력과 서비스가 물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데 예. 탈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들이 영국을 쉽게 들어갈 수도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식량, 의약품 부족 같은 공급망 문제가 더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 얘기는 브렉시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발생하면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동유럽 쪽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유럽 근로자들이 이런 서유럽 쪽으로 많이 건너가서 농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육류 가공업, 소위 말해서 좀 3D 업종 이런 쪽에 유럽의 다른 지역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영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결국 브렉시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또 이렇게 실현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브렉시트 이민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우리 살기 힘들어.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네.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민자 통제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맞아요. 현상.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외국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 좀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돈을 주면 일을 하실 거냐 물어보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영국 정부가 내놓은 것이 트럭 운전기사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때 연료수송했었고요.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외국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비자 규정을 완화해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면허 시험도 늘려서 사람들이 좀 시험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브렉시트 우리 잘못했어. 이게 실수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자 통제도 문제가 됐었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자리 다 사라져.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막상 상황을 보니까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 마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일자리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대영 제국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 유럽연합이 왜 이렇게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돼. 이게 결국 못 사는 나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맞아요. 것밖에 예. 아니지 않냐. 예. 우리끼리 하면 우리 잘 살 것 같아. 음. 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참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영국의 위상이 갈수록 좀 약화되고 있는 느낌도 받게 돼요. 네, 일단 브렉시트가 좀 여파가 컸었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거치고 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오면서 코로나 때도 영국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거치면서도 유럽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영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굉장히 경제가 또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예전의 대영 제국이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약간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고민스럽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지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계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